네, 저는 깃허브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손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앞선 세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깃허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발자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깃허브 관점에서 깃허브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이제 생산성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 국내 기업 또 해외 기업들에서 어떤 그 모범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좀 이미 다들 실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저는 주로 이제 깃허브 저장소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얼마나 또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깃허브의 이런 생산성 관점에서의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뭐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좀 지겨우실 만큼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을 때 이런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 많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게 우리의 뭐 지상 과제고 우리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또 우리가 혼자 개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함께 하시다 보면 그래서 주요 이제 우리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너무 많은 스위칭이 있다. 우리 사용하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집중을 포커스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자동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아직은 좀 자동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의 사일로된 그런 문화 이런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좀 효과적인 협업의 문화와 자동화 그리고 최적화된 단순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하면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직접 기업에서 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회사는 좋고 여러 가지 더 할 일도 많아지고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직접적으로 좋은 게 뭐냐? 저희는 이제 이 개발자분들의 웰빙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일을 하고 뭐 돈도 더 많이 수입도 좋아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이 또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일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깃허브이 이런 개발자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생산성이 높게 느껴지고 내가 더 좀 발전하고 있다. 내가 더 편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저희 뭐 iOS라든지 깃허브를 사용하시면 굳이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저희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 태블릿에서 언제도 어디서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저희 깃허브 UI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우리 또 약간 로망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헤드폰 끼시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코딩도 하시면서 바로 풀리캐스트 보고 딱 리뷰도 하시고 이런 것들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도 저희 또 잘 돼 있어서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굳이 이메일 찾지 않으셔도 깃허브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을 이제 직접 뭐 다 이제 랩탑을 꾸미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개발자분들한테 또 하나의 버든이 될 수 있죠. 시간도 걸리고 또 뭐 버전 계속 관리도 해줘야 돼요. 뭐 뭔가 또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패치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버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바로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 스페이스 이 깃허브 안에 저희 이 왼편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깃허브 저장소에 버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한번 원클릭으로 실행만 하시면 바로 우리 개발자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실행하실 수가 있고 이게 또 이제 조직 단위로 가면 조직에서 이 그 환경을 통일된 환경을 또 이제 구성을 미리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익스텐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포트 설정 이런 것들 미리 dep container.json 파일에 미리 정의를 해서 우리 이 저장소에서 실행되는 환경은 다 동일하게 실행하게 하겠다. 뭐 이런 환경 설정도 가능하셔서
또 굉장히 편리하게 이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GitHub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이 코드 스페이스를 바로 거기서 띄우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좋기는 한데 개발자분들이 이제 한번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집중도가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다른 그 인터럽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면 다시 집중도가 또 들어갈 때까지 무려 23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23분이 뭐 개발자분들한테는 그게 큰 거 아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집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개발을 하시면서 뭔가 어려운 로직을 짜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고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누구와 논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좀 더 집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앞서 이제 코덱스 말씀드렸는데 코파일럿, GitHub 코파일럿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한 2021년부터 개인형 서비스를 베타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용 서비스까지 저희가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좀 더 덜 좌절하시고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난관에 부딪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이제 우리가 약간 다른 이제 어떤 다른 거에 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코파일럿이 페어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서 약간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은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코덱스의 그 저희 서비스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할 때 옆에서 페어 프로그래머로서 같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쉽고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그 IDE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인텔리제이 계열들, 네오빔 이런 것들 IDE의 확장 익스텐션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익스텐션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코파일럿이라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시고 뭐 개인형 서비스든 아니면 기업용 서비스든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그 IDE의 텍스트 그 정보를 일부 이제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어떤 함수를 짜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이제 명령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반복된 패턴을 코파일럿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이런 류의 그런 도움들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난관에 봉착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약간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래서 코파일럿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커멘트를 코드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커멘트를 코드로 변환을 해주거나 또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반복적인 작업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약간 노가다 느낌도 받으시면서 반복적인 어떤 딕셔너리를 따신다거나 이런 패턴이 시작이 되면 콤파일럿이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얘를 딱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피드백들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기업들에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는지, 물론 코파일럿 이런 이제 저희 다양한 새로운 기능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약간 다시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협업을 많이 하시는데 협업을 할 때 그 약간 사일로된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직들 간에도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너 소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회사 안에서도 약간 오픈 소스처럼 서로 좀 열린 디스커션을 하면서 업무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월마트라는 기업이 이제 저희 밑에 사진이 이제 저희 GitHub 그 고객 행사에서 나와서 본인들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린 협업을 통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서로 간에 좀 열린 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아이디어가 많이 모이고 해서 금방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이 협업을 할 때 그 뭐 깃허브뿐만 아니고 다른 그 협업 도구들에도 이런 기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풀 리퀘스트나 이런 코드 리뷰,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어떤 코드를 서로 간에 이제 좀 자연스러운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코드 리뷰를 실제 많이 하신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코드 리뷰 자체가 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코드 리뷰가 뭐 누구를 이렇게 막 뭐 포인트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좀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절차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저희 국내에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는 고객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도입을 하고,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약간 사례들을 이제 이런 프랙티스를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쉽지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GitHub 도입 이후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서로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많이 사용하는 그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 발표하신 그 오픈 이제 거기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풀 리퀘스트를 이렇게 소규모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실수록 풀 리퀘스트를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하시고,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히스토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또 코드 리뷰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의사소통 협업 도구들하고 또 이 깃허브와 같은 이런 어떤 저장소 협업, 이런 것들을 서로 또 연계를 시켰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발자분들이 어디 가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찾거나 또는 그 노티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이렇게 했을 때,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 깃허브과 이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연동하는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이 깃허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풀 리퀘스트라든지 뭐 이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분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개발자분들의 그 자연스러운 워크플로우에 집어넣자. 그래서 내가 내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푸시를 한 다음에 풀 리퀘스트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안 분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안 분석을 했더니 네 브랜치에서 지금 2개 정도 약간 보안 문제가 있었어. 그거 지금 해결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뭐 내일 모레 이제 릴리즈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안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또 트러블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로.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이런 편리한 개발 환경, 코파일럿과 이제 코드 스페이스 함께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리한. 그래서 효과는 뭐 우리가 코파일럿을 깃허브에 론치를 한 이후에 저희가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뭐 개인 개발자분들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쓰시는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코파일럿과 함께 개발을 했을 때 내가 더 생산적으로 일한다고 느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코딩할 때 덜 좌절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런 피드백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더 높은 집중도를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반복적인 태스크 이런 거, 특히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귀찮고 지겨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흥미로운 그 테스트 실험을 하나 했는데, 총 이제 95분의 개발자분을 대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웹서버를 작성하는 태스크를 드렸어요. 그리고 45명에게는 코파일럿을 사용하게 하고 50명에게는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게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완료율 자체는 비슷합니다. 완료율 자체는 비슷한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완료된 시간에서 한 2배 정도 이상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개발자분들이 그만큼 집중할 수 있고, 더 본인이 좀 원활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파일럿이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이제 척도 중에 하나가 이 얼마나 그 제한된 코드를 코파일럿이 제한한 코드를 개발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느냐인데 그 이제 레이트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평균 46% 정도 승인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바의 경우는 이게 한 61%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건 사실 목표치일 수도 있고 저희가 깃허브이 인터뷰한 그런 저희 깃허브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어떤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분석을 했을 때 많은 개발자분들이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들에서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패치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근데 이렇게 자동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화된 오픈 소스의 보안 패치 기능을 활용을 하면 평균적으로는 한 180일 정도 걸리던 그 보안 패치가 40일 정도로 줄어들더라 이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었고 역시 그 자동화된 분석, 자동화된 정적 분석을 활용을 하면 또 저만큼의 그런 많은 분들이 쉽게 보안 패치와 보안 분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저희가 코파일럿은 일단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지금 코파일럿이 저희가 이제 개인용은 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부터 좀 오래됐지만 기업용은 사실 이제 갓 나왔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기업의 보안을 저희가 최선으로 유지하는 그런 서비스로 따끈따끈하게 나왔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GPT-3 아까도 설명을 한참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계속 같이 발전을 할 거고요. 이런 그 아까 코덱스가 가지고 있던 이런 트랜슬레이션 기능들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걸 뭐 자바스크립트 변환해준다. 이런 트랜슬레이션 기능들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의 익스텐션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실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베타 상태긴 한데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파일럿 랩스라는 그 익스텐션 설치를 하시면 저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이제 짜여진 그 언어를 랭귀지로 짜여진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지금 실험 단계로 코파일럿 랩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파일럿이 그 앞으로 지금 현재 저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멘트나 어떤 문맥, 컨텍스트를 보고 코드를 제안해주고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이 현재의 기능이라면 앞으로 나올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만큼 짰는데 이걸 자동으로 코파일럿이 유닛 테스트로 딱 만들어주는 기능이라든지 코드 에러, 디버그 이런 것들도 코파일럿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이런 자동화된 기능들 실질적으로 AI와 같이 우리가 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나오면. 그리고 좀 위쪽에 보시면은 뭐 리팩터링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사실 저희가 지금 코파일럿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깃허브 안에 또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능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지라로 대표되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 기능들이 깃허브 안에도 내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칸반보드 기능은 기본이고 자동화 기능이라든지 뭐 그래프 기능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 환경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개발 환경도 지금 GPU를 활용한 그런 코드 스페이스의 실행이라든지 또 jetbrain도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만 진행을 하다가 jetbrain도 실행을 한다든지 또 주피터 환경으로도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퍼블릭 프리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이 이렇게 생산성 관련된 부분들 또 코파일럿 관련된 부분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션 마치고 이따가 또 뒤에 네트워킹 시간에 저희 뒤편에 저희 이제 그 멀리 호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같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편에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소량의 또 저기 티셔츠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 감사합니다.